안녕하세요. 오즈벡 가이드 박정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어, 우즈벡 결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아시다시피 결혼 업체를 통한 방법, 그 다음은 지인을 통한 방법. 지인을 통한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죠. 그러니까 우즈벡 지인 아니면 한국인 지인을 통해서 결혼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제가 카페를 지금까지 한 14년도 운영을 했잖아요. 보면 그래도 뭐 탈도 많고 뭐 말은 많지만 그래도 결혼 업체를 통한 방법이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업체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제 결혼 중개법도 강화가 된 것 같고,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업체를 통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결혼업체를 통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. 심지어 어떤 결혼업체는 진짜 에이즈 환자도 결혼시키는 경우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옛날에 한때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진짜 말도 많았는데, 결혼업체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, 우즈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, 그리고 또 실제 또 결혼해서 신부가 지금 우즈벡 여성과 살고 있는 사람,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그나마 좀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, 아무래도 우즈벡 여성과 살았기 때문에 잘 알겠죠. 그리고 항상 이제 그렇더라도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다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 무조건 업체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그나마 업체 통해서 결혼한 경우가 좀 다른 지인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근데 아무리 좋은 여성, 좋은 남성 이렇게 결혼을 해도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리고 특히 후진국 여성 같은 경우에 결혼하고 나서 관리를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. 뭐 제가 몇 번이나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국 여성을 만나게 하면 안 돼요. 제일 좋은 방법은. 특히 우즈벡 여성은 우즈벡 사람과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. 한국에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몇 년이 돼도 가능하면 안 만나게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좋은 한국 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한국 여성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. 그리고 다문화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보내지 마시고, 거기 가면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. 왜냐하면 다문화 센터 가면 결국 우즈벡 사람 만나게 되고, 거기서 틀린 정보들을 얻고, 그 다음 뭐 꼴 페미니즘 있죠. 이런 것도 막 물들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도 잦아지고,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인 소개는 일단은 우즈벡 지인 소개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우즈벡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. 한국 남자가 결혼한 우즈벡 여성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공장에 일하는 우즈벡 남성일 수도 있고, 어쨌든 이 방법은 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왜 그러냐면, 설사 우즈벡 지인이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우즈벡 문화라는 게 그렇거든요. 두 사람 소개시키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, 그 여성이 나쁘니 좋니 이런 소리 안 합니다. 그 문화 자체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에 관한 신상 파악하기 좀 힘들고, 또 하나는 뭐냐,
어, 한국 사람처럼 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일 처리를 깔끔하게 안 해줍니다. 그 소개만 시키면 알아서 하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,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신부 측에서 어떤 말이 그 요구 사항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또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못 믿게 되다 보면 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 한국인 지인. 자, 한국인 지인도 책임지고 잘 하느냐?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렇지도 않아요. 저도 카페 통해서 그렇게 지인 통해 한국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한국 남성이 우즈벡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우즈벡 어떤 뭐 처갓집이라든가 어떤 여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순조롭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을 해줄 수가 있지만,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뒤통수 당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한 1년, 2년 이렇게 된 신부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신랑들. 그분들은 잘 몰라요. 우즈벡 결혼해. 살고는 있지만 자세히 잘 모른단 말입니다. 그리고 우즈벡에 대해서 잘 모르고. 자, 이러다 보면, 이제 주로 아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이 이제 그 소개가 주도되다 보면 또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고, 만약에 지인 소개를 받는다. 그러면 이제 우즈벡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십시오. 물론 저기 뭡니까, 우즈벡에 사는 한국 현지 지인들, 한국 사람을 통해서도 뭐 가능은 하겠죠.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또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. 참 이게 애매해요. 이게 지인 소개라는 게 잘 알면, 잘 알고 능력 있는 지인 같으면, 그리고 양심 있고 능력 있고 우즈벡 결혼 잘하는 지인 같으면 아무래도 이런 현지, 그러니까 한국인 소개를 통해서 하는 게 가격대에 비해서 내가 볼 땐 제일 낫죠. 가성비가 제일 좋죠. 에? 아무래도 결혼업체를 통하면 결혼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 왜 그러냐면 결혼업체들은 또 광고를 해야 되죠. 사무실을 또 운영해야 되죠. 네? 거기다가 또 우즈벡에 또 마담들도 해야 거느려야 되죠.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발생되는 경비가 많아집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결혼업체들 비싸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뭐 저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고민도 한번 해봤었거든요. 근데 그 유지비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익을 남기다 보면 억지 결혼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가성비를 따지면 한국 지인한테 하는 게 제일 안정되죠. 근데 문제는 그 한국인 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. 우리 카페에 보면 뭐 결혼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. 한번 카페에 한번 올려보세요. 혹시 거기 내가 이러이러한데 혹시 결혼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, 그리고 사례는 좀 해주겠다, 한번 이렇게 한번 카페에 한번 올려보세요. 그리고 상담을 잘 해보시고 우즈벡 결혼을 잘 모른다,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신원을 갖다가 잘 안 알려준다 이러면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사기치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신원을 안 알립니다.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 알려줘요. 근데 저같이 유튜브까지 공개하는 사람들은 사기 안 칩니다. 그다 카페 제가 14년 동안 운영을 했죠. 예? 아니 이런 사람이 뭔 사기를 치겠어요. 근데 실수를 할 수 있겠죠. 저도 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기 안 칩니다. 자, 그렇다고 저를 통해서 결혼 하겠다, 저 결혼 소개 안 해줍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한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제가 소개를 안 합니다. 물론 예의는 있을 수 있죠. 좀 친하고 뭐
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데 소개도 시켜줄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소개를 안 시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는 소개비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소개비를 안 받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이제 통역이나 가이드비는 받습니다. 그거 받아봤자 얼마 받겠어요? 돈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돈이 되려면 소개비 왕창 받아야 되는데, 그랬다가는 제가 큰 탈을 맞습니다. 뭐 한국에서보다 우즈벡에서 큰 제가 봉기를 받을 수 있어요. 우즈벡에서는 뭐 한국 결혼 업체든 아니든 간에 돈 받고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.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즈벡에서는 불법입니다.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. 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공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돈 받고 해줄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. 왜? 저한테 이익이 없으니까요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러면 그 가이드비, 통역비 좀 받아봤자, 그거 저한테 큰 수입은 안 됩니다. 그리고 그거 준비하려면 피곤하고 이래요. 그래서, 근데 뭐 저 가이드라든가 통역비는 받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? 얼마 받겠어요?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굉장히 친한 사람 같으면은 뭐 해줄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그게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면 때문에 하는 겁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저한테 결혼 소개 시켜 줍니까?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갖다 보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보고 또 결혼 업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, 저 결혼 소개 안 시켜줍니다. 그래, 결혼 업자 아닙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결혼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까,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는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가능하면 업체를 통해 사시고 지인 소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제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. 좀 소개시켜 달라고. 사람이 준다 하고. 사람이 안 주면 소개 안 시켜줍니다. 누가 시켜주겠어요?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. 잘못되면 욕들어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소개시켜주겠습니까? 자, 그 점 잘 하시고, 아무튼 뭐 지인 소개든 결혼 업체 소개든 좋은 여성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신청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